홍경래의 난 19세기 초 홍경래, 우군칙 등의 주도로 평안도에서 일어난 농민항쟁. 원인과 배경. 조선시대 평안도는 중국과 접경한 곳으로 명청과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정기적으로 운용되는 무역뿐만 아니라 잠상에 의한 밀무역도 성행하였는데, 이는 산간지대가 많고 평야가 적어 농업에 불리한 평안도의 상공업이 발전하는 계기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평안도 각지에서 은광과 금광이 발견되고 교역에 필요한 은과 금이 채굴되면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곳에 새로운 사회층이 형성되었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 광산의 채굴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부민은 신향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사회를 장악하던 원향과 대립하여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하였고,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신향은 도리어 지방간의 수탈 대상이 되었다. 한편 평안도는 조선 전기에야 비로소 개척되었고, 이들을 통한 인구의 중원으로 유력한 가문이 적었다. 특히 죄를 지은 자의 집안을 평안도에 유배하면서 전가사변율 이들이 가문을 형성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러한 상황은 평안도에 대한 정치적 차별로 발전하였다. 때문에 평안도 출신 응시자의 과거 합격률이 적지 않음에도 평안도인은 요직에 오르지 못하고 한직을 전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는 평안도 신향에 대한 억압과 평안도에 대한 정치적 차별은 지역사회의 불만을 야기하였고,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홍경래의 조직활동. 홍경래는 평안북도 용강군의 평민 출신으로 평양향시를 통과하고 유교와 풍수지리를 익힌 지식인이었다. 한양대과에 낙방한 후 풍수지리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10년 동안 각처를 다니며 사회 실정을 파악하고 동료들을 규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의 세도가들의 복정과 민중 탄압을 비판하고 민중의 소망을 반영하여 초인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정진인설과 지금의 어려움은 조선에서 천명이 떠난 것이라는 유교 논리를 봉기의 중요한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비슷한 성격의 지식인이자 상인인 우군칙, 명망 있는 양반 가문 출신의 지식인 김사용, 김창시, 영로 출신의 부호 이희저, 무술을 갖춘 장사로서 평민 출신의 홍총각과 몰락한 향족 출신의 이재초 등이 최고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이들의 신분과 생업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지만, 용력을 갖춘 지식인이 총지휘를 하고 저항적 지식인이 참모를 맡았으며, 부호가 봉기 자금을 대고 뛰어난 장사들이 군사 지휘를 담당하는 형태가 되었다. 그 밑에 평양의 양시위, 영변의 김울령을 비롯한 장사들이 군사 지도자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주로 홍경래의 조직 활동에 의해 봉기의 인근 지역뿐 아니라 멀리 평안도 남부 및 황해도로부터 모여든 인물들이었으며, 봉기 당시 30에서 40명가량이 적극적으로 항쟁하였다. 박천의 김해철, 안주의 나대곤 등 상인들도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참여하였다. 상인들은 특히 봉기 준비 단계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군조를 모으는 데 절대적인 성과를 올렸다. 주도 세력은 또한 철산의 정경행, 선천의 유문재 등 청천강 이북 각처의 권력을 쥐고 있는 명망가들과 행정실무자들을 포섭하여 내음 세력으로 삼았다. 그들은 봉기군을 맞아들이고 자기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였다. 봉기와 경과. 가산의 대정강 인근 다복동에 비밀 군사 기지를 세워 내음 세력을 포섭하고 군사력과 군비를 마련한 주도층은 1811년 12월 20일에 봉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천강 이북을 중심으로 무장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가산, 선천 등의 관원이 이러한 정황을 눈치채고 일부 주도층을 체포하였다. 결국 주도층은 거사를 앞당기기로 하여 1811년 12월 18일에 거병하였다. 홍경래가 평서대원수로서 본대를 지휘하여 안주 방면으로 진격하고, 김사용은 부원수로서 의주 방면을 공략하고, 우군칙이 총참모, 김창시가 참모, 이재초는 북진군 선봉장, 홍총각은 남진군 선봉장, 이희저는 도총을 맡았다. 결약을 맺어 서명한 인원에서 자의가 아니었던 자들을 제외하면 봉기 당시 군사 지휘자와 주요 내응자는
약 60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군졸은 상인들이 운산의 금광에서 일할 광부들을 구한다는 구실로 임금을 주어 끌어들인 인물들로서 대개 가산, 박천 지역에 땅 없는 농민이나 임금 노동자들로 구성되었다. 봉기군 선봉대를 맡은 홍총각은 단숨에 가산, 박천, 태천을 별다른 저항 없이 즉시 점령하였고 북진군도 곽산, 정주를 점령한 후 어려움 없이 선천, 철산을 거쳐 이듬해 1월 3일에는 융천을 점령함으로써 의주를 위협하였다. 점령한 의변은 해당 지역의 토호, 관속을 유진장으로 임명하여 수령을 대신하게 하였고 기존의 행정체계와 관속을 이용하여 군조를 징발하고 군량, 군비를 조달하였다. 봉기군은 청천강 이북의 여러 읍에서 기세를 올렸으나 요해처인 영변에서 의견 대립으로 진군을 이어나가지 못하였다. 김대린 등은 안주의 즉각적인 공략을 제안하였지만 우군 측은 북쪽의 다른 지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우군 측의 의견이 수용되었고 김대린 등은 반란이 실패할 것이라 생각하여 홍경래를 살해하여 관군에게 항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살해 계획이 발각되어 김대린 등이 처형되었다. 봉기군은 다시 군사를 정비하느라 전략적 요충지인 안주의 병력을 집중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고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다. 정주성에서 관군의 패배. 그 사이 전열을 정비한 안주의 관군과 12월 29일 박천, 송림에서 격돌하였으나 패하였고 그날 밤 정주성으로 퇴각해 들어가 전략상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무자비한 관군의 약탈과 사륙이 행해지는 가운데 봉기군 지휘부가 함께 행동하자고 역설하였기 때문에 정주성에는 관군의 노략질을 두려워한 박천, 가산의 일반 농민들도 매우 많이 들어갔다. 북진군 역시 의주의 김견신, 허항이 이끄는 의주 민병대의 반격을 받은 데다 송림 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진격하는 관군에게 곽산 사송평에서 패전함으로써 군사를 해산하고 주요 인물들은 정주성에 들어갔다. 한겨울 정주성으로 쫓겨간 봉기군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식량이 떨어져 죽는 이가 속출했다. 그 후 정주성의 봉기군은 한성에서 파견한 순무영 군사와 지방에서 동원된 관군의 연합부대에 맞서 전투를 계속하면서 오랫동안 성을 지켰으나 땅굴을 파들어가 성을 파괴한 관군에 의해 1812년 4월 19일 진압되었다. 이때 2983명이 체포되어 여자와 소년을 제외한 1917명 전원이 일시에 처형되었다. 홍경래는 전투 중 총에 맞고 사망하였으나 참수되었고 홍총각, 김해철 등은 바로 체포되었으며 이희전은 실종되었다가 의병에게 잡혀 참수되었고 우군 측은 달아났다가 관군에게 체포되었다. 체포된 지도자들은 한성으로 압송되어 신문받은 후 사지가 잘려 전시되었다. 지도자들의 가족 역시 재산이 몰수되고 노비가 되었으며 그 친척 역시 노비가 되거나 먼 지역으로 유배되었다.